이번에는 이제 챕터 3의 마지막 관이에요. 레슨 5의 명사 이디형인데 여기가 뭐 여러 번 여러분한테 얘기 드린 것처럼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사 이디형이 나타났을 때 얘가 왜 어렵냐면 이 이디형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분사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냐면 동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얘는 딱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명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명사 뒤에 이디형이 나타나면 얘를 가지고 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직접 동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디형이 나타났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길을 좀 잘 해봐야겠다. 명사가 나타났는데요. 앞에 명사가 나타났는데 뒤에 뭐가 나타나냐면 자동사의 이디형이 나타나면 자,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나타나냐면 자동사가 나타나는데 자동사의 이 이디형이 나타나면 얘는 그러면 100% 동사입니다. 얘는 100% 동사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자동사는 뭐가 없죠? 자동사는 수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동의 의미가 되는 과거 분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사의 이디형이 나타나면 얘는 무조건 동사예요. 얘는 무조건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타동사의 이디형이 나타났을 때 어떤 경우가 그러면 또 동사가 되는 거냐면 너무도 당연히 타동사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타동사의 이디형이 나타났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이 뒤에 목적어가 있다면 좀 더 쉽게 하자면 명사가 있다면 말이죠. 명사가 있다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자리에 나타난 말들은 다 뭐가 된다고요? 얘네들은 다 동사가 되는 거죠. 자동사의 이디형이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타동사의 이디형이 나타났는 뒤에 명사가 있다면 그때는 얘네들은 다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동사로 해석해 주면 되는 거죠. 즉 얘가 만약에 주어라면 그대로 동사로 읽어주면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앞에 동사가 있는데 앞에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 뒤에 만약에 자동사가 이제 나타날 리 없고요. 이 뒤에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타동사의 이디형이 나타났어요. 타동사의 이디형이 나타났는데 이 타동사의 이디 뒤에 뭐가 없냐면 명사 목적어가 없고 이 자리에 뭐가 나타난다면 이 자리에 전치사가 나타난다면 타동사 이디 뒤에 전치사가 붙어버리거나 자 그러면 전치사가 붙었다라는 얘기는 타동사 이디형이 분사로 사용이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가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경우 전치사하고 똑같이 부사가 나타난다면 이 타동사 이디는 얘는 문장이 동사였다면 일단 무조건 목적어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런 꼴이 나타난다면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자리에 뭐가 나타나기도 하냐면 동사가 나타나는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뭐 볼 것도 없죠. 당연히 동사 두 개가 연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면 이 경우에 이 타동사의 이디형은 소위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과거 분사 즉 수동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굳이 또 하나 더 한다면 아무것도 없으면 이대로 끝나면 뭐뭐 되어진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과거 분사가 된다면 이게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늘 얘기하듯 이거 문장 많이 보면서 익숙해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특정 모양들이 그대로 막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정말 느낌으로 얘가 이게 분사구나라는 걸 제대로 딱 읽어서 그냥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분사가 되면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수동어로 해석합니다. 수동어로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되어진, 뭐뭐 당한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동어로 해석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모양을 하나 더 만들어 본다면 이게 괜히 얘기해서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사형식이나 오형식일 경우에는 동사 뒤에 명사가 두 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걔가 수동이 되어도 뒤에 목적어가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어떤 거냐면 명사 뒤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소위 사형식 또는 오형식에 해당되는 동사가 이디형이 나타났을 때는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얘네들이 뒤에 뭐가 붙을 수도 있냐면 명사가 붙더라도
명사가 붙더라도 얘가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소위 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냐면 분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근데 자주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어서 혹시나 무조건 명사가 나타나면 다 동사다라고만 생각을 하실까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만약에 mistreat를 쓰면 돼요. 이 거지 같은 쓰레기 같은 영어 강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cold라고 쓰면 최 씨가 불렀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the genius 이렇게 쓰면 정관사를 하나 붙이면 정말 유일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이렇게 쓰면요. is 그 다음에 만약에 쓰레기 만약에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쓰면 여기는 언뜻 동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동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천재라고 불리우는 최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call이라는 동사가 만약에 이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써볼까요? We call 그 다음에 Mr. 최 우리가 최 씨를 뭐라고 부르냐면 더 G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 문장에서 최 씨가 앞으로 나가고 얘가 is called의 형태가 되는데 동사가 아니니 called만 남기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여서 남는 놈이 더 genius라는 명사가 그냥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4형식, 5형식 지금은 이제 이 문장은 5형식이 된 거고 4형식의 경우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뒤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앞으로 나가서 수동이 만들어지면 뒤에 명사가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 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 꼴은.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좀 놓치고 가게 될 수 있죠. 놓치고 동사로 해석하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뒤에 동사가 다시 나타나 버리겠죠. 예, 그러면 스톱하고 다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영어를 좀 잘하게 되면 특정 이 자리에 오는 동사들이 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이 동사들하고 명사가 한 묶음이 돼서 명사를 꾸민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많은 내용을 쌓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장 해석하는 것만 그렇습니까? 영어 문장이 아니라 내가 지식이 부족한 부분의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물리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 와서 양자역학 설명하면 1시간 동안 듣고 있어도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아니면 그 어렵다는 페르마이 정리 이런 거 이렇게 막 수학 풀고 있으면 1시간 동안 쳐다봐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서 현재 내가 저 부분에 관한 지금은 이제 여러분은 영어와 관련해서 그렇게 깡통 상태는 아니지만 저 문장과 관련해서 쟤를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는 대략 읽어가면 영원히 여러분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소위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알았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영어 문장을 보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셔야 하는 거죠. 자, 이거 이 자리에 뭐 들어왔을 때 타동사가 들어왔을 때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전치사가 있거나 부사가 있거나 동사가 있거나 그 다음에 또는 4형식, 5형식일 때 명사 하나만 있거나 그죠? 이랬을 경우에는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the painting stolen이라는 말은 쟤는 헷갈릴 게 없죠. 왜냐하면 얘는 steal의 과거형이 아니니까. 과거형은 stole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과거 분사하고 과거형이 다르니까 얘는 헷갈릴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가 오고 뒤에 ed형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난당한이 됐죠. 이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그림이 hasn't been found yet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 정도만 돼도 헷갈릴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찾아서 설명을 하면 아이가 부상을 입혔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상을 입혔으면 누구에게 부상을 입혔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고에서 부상을 당한 아이가 이렇게 된 거죠. was taken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A를 B로 옮기다 라고 할 때 이렇게 take somebody to somewhere 이렇게 씁니다. 다른 명사라고 할까요? 보통 학교에서는 A, B라고 많이 쓰죠. 이렇게 쓰면 A를 B로 데리고 가다라는 말이 됩니다. 얘가 수동이 되어서 was taken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졌죠. 자, 얘가 지금 세 번째 문장이 걔들이 이용하다라는 말이 아니겠군요. 이용하다였으면 뒤에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말이 붙었어야 되는데 무엇을이 안 붙고 ed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무엇을이 아니라 전치사가 붙었으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 말이 됐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되겠고 얘를 동사로 잡으면 되겠군요. 그러면 사냥에 사용된 개들은 이라는 말입니다.
사냥에 사용되는 개들은 아주 대단히 발달된 후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highly라는 말이 매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높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겠다, 그죠? 매우 대단히라는 이런 얘기고, 높이라는 말은 그냥 high라는 말을 얘가 형용사로 높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부사로 높이, 높게도 다 돼요. 자기가 혼자 다 헤쳐먹는. 그리고 highly라고 쓰면 이때는 단어가 뜻이 바뀝니다. The participant 우리가 3과에서 봤던 거네요. ANT 들어오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된다, 그죠? 그래서 참가하는 사람이니까 참가자가. 그 다음에 asked라는 말에 ask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안 보이는군요. 그러면 여기 있는 ask는 앞에 있는 얘를 꾸미는 거죠. 그러면 ask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 to close를 썼을 건데 목적어가 지금 여기 나가 있는 거니까 참가자에게 close their eyes, 눈을 감아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이런 문장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탁받은 참가자가 되겠죠. To close their eyes, 눈을 감아달라고 부탁받은 참가자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리를 동사로 보면 되겠네요. Did not follow, 따르지 않았습니다. The direction을,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이제 1번 문장서부터 실제 문장, 앞에 것도 실제 문장이지만 문장을 들고 해석을 한번 해보죠. (1964년에)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나오겠죠. 제일 큰 earthquake, 지진이라는 주어가 나왔고요. 지진이 기록했다라는 말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기록하다라는 말 뒤에 지금 뭐가 보이냐면 in이라는 전치사가 보이니까 여기 있는 recorded라는 말은 이 in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겠죠. 이거 보지 않아도 ever 보면 여태까지 기록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많이 보면 저런 거 익숙해져요. 노르트 아메리카에서 여태까지 기록된 이런 가장 큰 지진이, 가장 센 지진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rocked 자리가 그러면 또 이제 뭐가 됐냐면 얘가 동사 자리가 된 겁니다. 이 ed는 동사겠죠, 그죠? rock이라는 동사는 무슨 뜻인가요? 얘는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흔들러 의자를 rocking chair라고 그러거든요. 뒤에 ing 붙여서. 음악 중에 락앤롤이라고 있죠. 락앤롤이 여기 락도 흔들고 해요. 그래서 얘가 흔들고 굴리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고 굴리는 음악 이런 거죠. 원래는 저 단어가 좀 되게 좀 야한 단어인데 그래서 저기에서 어쨌든 그 미국의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공연 클럽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나왔던 용어이고 거기서 시작이 됐던 그런 음악이죠. 자, 얘가 알래스카를 흔들었는데 무려 20만 메가톤의 이런 집중적인 힘으로 그 알래스카를 흔들었습니다. might란 말이 조동사 아니고요. 얘 명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ed라는 말이 붙었는데 20만 메가톤에 집중된 하고 might가 동사일 수 없잖아요. 당연히 여기 그러면 그 명사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concentrate이라는 말이 집중하다라는 얘기니까 20만 메가톤에 응집된 힘 또는 뭐 집중된 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커마를 딱 찍고 20만 메가톤의 힘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군요. 명사 뒤에 커마 찍으면 영어는요, 걔가 뭔지를 자꾸 설명하려는 말이라고 그랬죠. 얘가 뭐하고 같은 거냐면 무려 nuclear bomb에 이 원자 폭탄에 2000개의 원자 폭탄하고 같은 게 되는 거죠. equivalent이라고 하면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잘 보세요. 잘 보면 앞에 뭐가 있죠? equal이 있어요. 똑같다라는 equal이 있고 가운데 보니까 가치라는 value라는 단어가 들었죠. 그래서 가치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quivalent이라는 말 아주 어렵게 쓰면 뭐 등가의 이렇게 쓰거든요. 저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가치의, 같은 정도의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당연히 명사겠죠? 그래서 명사로 쓰면 요렇게 요 말을 그대로 같은 가치의 것 이렇게 되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 2,000개하고 같은 힘이 되는 무려 20만 메가톤의 응집된 힘으로 알래스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라는 말이 됐네요. 다음 2번 문장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루이스가 had not learned니까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됐죠.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 효율적인 parenting skill이면 부모로서의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기르는 그런 양육 기술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parenting skills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됐는데 그 다음에 teach라는 단어에 ed형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앞에 있는 뭘 꾸며줄 거냐면 skills를 꾸며주는 거겠군요. 그 다음에 굳이 뭐 더 추가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자리는 그래도 동사 자리는 아닐 거니까 현재 이미 여기 동사가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따져서 여기도 있죠.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서 세미나에서 가르쳐졌던 이렇게 됐군요. 세미나에서 가르쳐졌던 parenting skills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이 중간 도체에 나오면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ED형에 관해서는 이제 앞으로 자꾸 해석하면서 여러분이 많이 막히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자꾸 꼼꼼하게 따지고 아 이거였구나 라고 이렇게 머리에 각인을 시키셔야 그 다음 자꾸 해석 가능한 문장의 경우의 수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자, 배우지 않았더라면 she would probably 루이스는 아마도 be using 쓰고 있을 거예요. 똑같이 비효율적인 그런 위협하는 테크닉을 쓰고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의 아이들에게 오늘 말이죠. 다시 해볼게요. 만약에 루이스가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 효율적인 parenting skills를 배우지 않았더라면요. 그 다음에 어디에 skills를 꾸며주는 말이었어요. 세미나에서 배웠던 그 parenting skills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루이스도 아마도 똑같이 비효율적인이겠죠. 비효율적인 threat이라는 말이 위협이거든요. 얘가 명사로 위협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고 이 명사 뒤에다가 en을 붙이면 당연히 얘는 동사 만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위협하다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동사니까 이 동사 뒤에다가 다시 ing를 붙이면 그럼 뭐가 될 거냐면 형용사가 될 거라고요. 그럼 위협하는 이런 테크닉을 쓰고 있겠죠. 누구에게? 오늘 자기 아이들에게 저런 테크닉을 쓰고 있을 겁니다. 다음 3번 문장 갑시다.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네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need it 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말이겠죠. 얘네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필요로 되는 이라는 수동의 말이 됐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 get this oil이니까 이 오일을 얻는 거죠. 가지는 건데 어디에서 가지는 거냐면 땅에서부터 얻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땅에서 이 오일을 끄집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만약에요, get 말고 take를 써볼게요. take him 이라고 쓰고 out of this 이렇게 쓰면
저 새끼 여기서 데리고 나가. 이런 말인 거 아시겠어요? out of라는 말이 어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get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get out of here 이렇게 쓰면 여기서 나가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게 out of라는 공간이 이 뒤가 이 out of의 공간이거든요.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오일도 마찬가지로 out of the ground, 이 땅이라는 공간 밖으로 오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get 가지는 거죠. 그래서 get this oil out of the ground, 이 땅에서 이 오일을 얻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죠. 하나 더, 그 다음에 and가 연결하고 있는 게 그래서 move하고 그 다음에 get을 연결하고 있는 거겠군요. 자, 그리고는 그 오일을 across the state,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옮기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through 뭘 통해 쓰냐면 pipelines를 통해서 나라 전체에 오일을 옮기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됐습니다. 다음 4번 해보시죠. 캐나다가 두 번째로 큰 일일 석유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캐나다가 두 번째로 큰 일일 석유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follow라는 말이 따라가다, 쫓아가다라는 얘기인데 과거형이 붙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뭐가 붙어버렸냐면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얘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쟤는 동사가 아닌 겁니다. 자, 얘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수거처럼 하시는 게 더 편해요. followed by라는 말이 나타나면 얘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다음에 또는 이어서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A가 follow B 한다라고 이렇게 쓰면요. 얘가 지금 도표 문제에 있는 문장인데 이 도표 문제 follow by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틀리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A follow B라고 하면 얘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 A가 2등인 거죠. 그렇죠? follow B니까 B가 앞서가고 있고 A가 B를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수동으로 쓰면 B is followed by 라는 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 A가 나타나는 거죠. 얘가 분사가 되면 is가 안 보일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순서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B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는 거니까 얘를 인위적으로 뭐라고 바꿔서 해석하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캐나다가 제일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 브라질. 자, 그리고 with 베네수엘라는 recording the lowest라고 할 때 그럼 recording이라는 이 ing는 앞에 사과에 나왔던 그 내용이 되는 거겠네요. 얘는 베네수엘라를 꾸며주고 있는 거겠죠. 가장 낮은 걸 기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함께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해석할 때는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가장 낮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죠. 마음이 뭐뭐 중에서잖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5개 나라 중에서 베네수엘라가 가장 낮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5번 한번 해볼까요? 먼저 새로운 기술이 encounter이라는 말은 만나다, 마주치다 라는 얘기예요.
만나다, 마주치다, 맞닥뜨리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hallenge를 만나게 되는데 도전을 만난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challenge처럼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새로운 기술이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based on이라는 말이 ed가 뒤에 on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겠죠. 자, 여기에 기반한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기반을 했냐면 얘가 또 뭐가 나와 있냐면 both가 나와 있네요. both가 나와 있다라는 얘기는 뒤에 뭐가 나올 것 같냐면 A 나오고 그 다음에 and B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알고 있으면 both A and B를 알고 있으면 A를 계속해서 끝까지 읽어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에 기반한 이런 문제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때 A 자리에 나온 말은 우리의 기존 습관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존의 습관을 이렇게 되겠군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존의 습관을 자기들이 바꾸겠다고 약속하는가 라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and 그리고 또 하나는 strength of this habit 이런 습관의 강도가 되는 거겠죠. 강한 정도에 기반한 이라고 됐어요. how라는 말이 앞에 있는 항상 쟤는 이런 형용사들을 같이 꾸미면서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존 습관을 이렇게 되고요.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세요. day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promise라는 말이 다짐하다, 약속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걔네들이 다짐을 하는데 뭐라고 다짐을 하냐면 to alter라고 하면 이 alter라는 단어가 바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뭘 바꾸느냐면 그 다음에 our existing 우리의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habit이라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존 습관을 이라고 말을 붙이니까 의문사가 얘네들까지 다 들고 how many라는 말이 앞으로 쭉 옮겨가서 이런 형태가 남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존 습관을 바꾸겠다고 약속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즉 신기술이 맞서는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우리의 습관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바꿔낼 수 있다라고 얘들이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strength of this habit 이런 습관의 강한 정도죠. 그죠? 강도에 기반한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6번 문장을 해보십시오. 위에 있는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냐면 시간의 분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distribute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썼을 때 얘가 나누어 주다, 배포하다 라는 이런 말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 주고 배포하고 나서 이루어진 상태, 분포하다 라는 말로도 자동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distribution이라고 명사로 쓰면 배포라는 말도 되지만 분포라는 명사로도 쓰겠네요. 그래서 위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시간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이 시간 뒤에 나오는 ed형 spent는 by 있는 거 보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려나 봅니다. 그래서 쓰여진 시간인데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거냐면 소비자에 의해서 쓰여진 시간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뭐가 나오냐면 ing가 나와서 얘는 앞에 있는 consumers를 꾸며주겠군요. 그러면 쇼핑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사용된 시간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조금 뭐 우리말의 어순으로 이렇게 또박또박 맞춰서 하자면 그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Across various shopping app categories니까 뭐 전체 다양한 쇼핑 앱 분류에서요. In December 2011년 그리고 December 2012년에 아주 여러 가지 전체 다양한 쇼핑 앱에 걸쳐서 이 쇼핑 앱을 이용한 소비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런 시간의 분포를 보여줍니다라고 됐습니다. 역시 도표에 나왔던 문장이죠. 다음 7번 문장 가시죠. 핵심은 이제 여기서는 이번 과에서는 이거잖아요. employ라는 채용하다라는 말에 ed가 붙었는데 동사가 아닌 것 같죠? 뒤에 뭐가 붙었으니까?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얘는 employ라는 말은 앞에 있는 archaeologist를 꾸며줬겠죠. archaeologist는 고고학자입니다. 한 고고학자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채용된 고고학자겠죠? 이 보물 탐사 회사에 채용된 고고학자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나오는 said가 문장의 동사가 될 거군요. 이렇게 보물 사냥회사라고 좀 이상하니까 보물 탐사 회사에 의해서 채용된 이 고고학자 한 명이 말을 했습니다. said that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라고 하더니 as long as라는 말은 뭐뭐 하는 한 이런 얘기거든요. 뭐뭐 하는 한, 뭐 하기만 한다면 archaeologist들에게 are given이니까 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됐군요. archaeologist들에게 6개월만 준다면 뭐 할 수 있는 to study 연구하도록 6개월만 주는데 shipwreck라는 단어가 뭐냐면 난파선이에요. 배가 빠지는 거 이게 난파다라는 말이 되고 명사로 쓰면 난파선이 되거든요. 동사로도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ed 붙여서 그러면 형용사가 되어서 난파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난파된. 그 다음에 artifact라고 하면 우리말로 참 하기가 그런데 어쨌든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물건들을 artifact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파선의 물건들을 연구할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지금 난파선의 물건들을 연구할 딱 6개월의 시간만 준다면 이렇게 됐어요. 뭐 하기 전에? 그거 팔리기 전에 그 난파선의 물건들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6개월만 준다면 no historical knowledge가 역사적인 지식이 is lost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라는 문장이 된 거죠. 오케이, 다음 이번에는 8번 문장 가봅시다. 주어가 에너지겠죠. 그 다음에 from the sun 이라는 말이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 거겠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죠. 그 다음에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번에는 that 이라는 말로 또 꾸며주는 어떤 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어떤 에너지냐면 이렇게 됐네요. reaches the earth,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입니다. over the course, 이 과정에서요. just 3 days니까 딱 3일의 과정에 걸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러면 그 다음에 is equal to 라는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된 거겠죠. 딱 3일 동안에 걸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3일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be equal to the energy, 에너지랑 같다라고 그랬죠. 어떤 에너지랑 같냐면 이 fossil fuel이란 말에 fossil이 화석입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와도 같다. 화석 연료가 석탄하고 석유잖아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의 에너지하고 같죠. 그 다음에 나오는 needed라는 말은 그러면요, 얘는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거겠죠. 뭐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냐면 keep the human race에게, 인간에게 supplied with, 보급하는 거예요. 뭘 보급하냐면 파워를, 동력을 100년 동안 보급하는 걸 유지하는데, 공급하는 게 유지되는데 필요한 에너지겠죠. At the present rate, 현재의 속도입니다. 현재의, 여기서 consumption은 에너지, 석유 이런 건데 섭취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소비가 되는 겁니다. 현재의 소비 속도로 100년 동안 이 동력을 제공하는 걸 유지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인데, 여기 잘 보세요. keep이라는 놈을 동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keep은 뒤에 목적어로 인류라는 목적어가 왔고요. 그 다음에 supplied with라는 말이 목적격 보호로 왔군요. supply가 ing가 아니라 ed가 됐죠. 그러면 인간이 보급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공급하는 게 되는 거죠. 얘가 목적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이면 ing 쓰고 수동이면 ed 쓰잖아요. 그래서 얘가 keep, 인간, 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보급받는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즉 인간에게 보급하는 데 필요한, 이런 말이 된 거죠. 100년 동안 동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그런 화석 연료의 에너지하고 맞먹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에너지는 from the sun, 태양 에너지죠. reaches the earth over the course of 3 days. 딱 3일에 걸쳐서 지구에 도달하는, 3일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는 화석 연료의 에너지하고 동일합니다. 자, 뭐 하는 데 필요한 거냐면 인간에게 동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죠. 100년 동안 현재의 소비 속도로 말이죠. 다음 9번 가겠습니다. It's easy라고 써서 앞에 it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잘 아는 거잖아요. for 있고, 그 다음에 to 있고, 이렇게 됐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쉽죠. 이렇게 하셔도 좋고, 쉽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이래도 됩니다. 자, 또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것은 쉽다. 이렇게 해도 됐고요. breathtaking이라는 말은 숨을 앗아가는 이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숨 막힐 듯한, 막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이 됐습니다. 자, 근데 found는 과거형이 아니겠군요. 발견하다 였으면 명사가 붙었을 텐데 전치사가 붙은 거니까 발견되는 아름다움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는 어디에서 발견되는 거냐면 밝은 색깔의 나비 날개에서 발견되는 이 숨멎을 듯한 아름다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ield, 들판인데 blooming이라는 말은 꽃이 피어나는 거거든요. 자, 야생꽃이 활짝 피어나는 들판이나, 그 다음에 또는 숲이죠. hardwood trees의 숲입니다. 자기들의 autumn glory면 가을의 영광이라는 얘기니까 아주 아름다운 가을을 얘기하는 거 있죠. 아름다운 가을, 이 hardwood trees는 화렵습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하드우드 목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드우드 트리즈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쉽죠. 뭐가 쉽냐면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을 어디에서 발견되는? found in, 여기에서 발견되는데 1번 아주 아름다운 그 나비의 날개에서 발견되는, 2번 그 다음에 꽃피는 야생화들의 들판에서 발견되는, 3번 그리고 이 가을, 아주 아름다운 가을 화렵수 숲에서 발견되는 이런 숨멎을 듯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라는 말이죠. 자, 다음 이번에는 2번과의 마지막 문장 해보겠습니다.
The lack of real direct experience. 현실에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거죠. 현실에 직접적인, 사실적인, 직접적인 경험의 부족이 뭐의 경험의 부족이냐면 in nature, 자연에서의 부족, 그 다음에 자연과의 부족. 이렇게 in과 with를 nature와 함께 쓰고 있는 겁니다. 자연에서의 경험 부족, 자연과의 경험 부족이 그 다음에 has caused가 동사가 된 거죠. 제가 뭘 하게 만드냐면 many children 그 다음에 얘가 소위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자, 간주하게 만든다, 여기게 만든다라는 얘기인데 이 regard라는 놈을 또 동사로 볼 수 있죠. 그러면 natural world가 목적어가 되고 as 무엇으로라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자연을 뭐라고 여기게 만드냐면 이 자연의 세계를 단지 아주 추상적인 것으로만 여기게 만드는 거죠. 실제 자연에서의 경험이 없고 실제 자연과의 경험이 없다는 게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자연의 세상을 아주 단지 추상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게 만드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추상적인 것이라는 말에 얘가 그 다음에 다시 갑시다. fantastic이라고 쓰면 환상적인 거죠. 그래 아름답게 영화로 촬영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filled with라는 말은 채우다라는 말이 아니겠죠. 뒤에 ed가 붙어 있으니까 채워진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ndangered라고 하면 얘는 멸종 위기에 처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멸종의 위험에 처한 그 다음에 우림지대와 그 다음에 polar bears in peril, peril이라는 명사가 아주 큰 위험이거든요. 위험에 처한 북극곰. 자, 이게 멸종위기에 처한 열대 우림지대와 그 다음에 위험에 처한 북극곰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아주 환상적인 아름답게 촬영된 장소, 이런 추상적인 것으로만 자연의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죠. 뭐가 없어서? 실제로 자연과의 현실적인 경험이 없어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넷은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나타내는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우리 챕터 3에 나오는 내용도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럼 챕터 4에 이제 마지막 형용사 절을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